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의 프라임뱅크가 보내는 GPI MT103 이것이 상당히 이제 많지요.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진짜 페이크 스토리가 이제 되고 맙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제 리시버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왜냐? 내 은행에 도착한 103 카피를 받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또 왔는데 리시버를 받은 은행에서 머니 런던이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을 하게 되면은 카피를 안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피를 안 내어주더라도 이 리시버는 왔다는 사실을 통지를 받아요. 그래서 의논을 합니다. 이거 뭐가 왔는데 좀 이걸 내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오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은행으로 가셔야 돼요. 가셔서 내가 이 카피를 수령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오피셜하게 요청을 하면은 담당자가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왔는 GPI MT103 보여줍니다. 내주지는 않아도. 왜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내주거든요. 무슨 문제냐,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한국의 경우는 이 예외로 하고, 베트남이나 이런 지금 아시아 성장 국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엑스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시버가 유럽의 바클레이 뱅크나 어떤 뱅크로부터 GPI MT103을 받을 때 소개를 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리시버가 그 사람을 뒤로 감춰버리면 이걸 밝혀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베트남의 정보기국이라든지 은행에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많이 안다는 그런 걸 내세우면서 은행의 정보라면서 헛된 정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리시버는 상당히 그 나라에서 베트남 이 나라에서 이제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한 경로로 나에게 준다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주로 그런 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정한 그 리시버가 있는 나라의 은행으로 MT103 GPI가 왔는데 오로지 보냈다는 바클레이 뱅크의 그 펀드 관련서밖에 없거든요. 증명서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았느냐? 그 소개를 해준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리시버가 바클레이 뱅크로 직접 받을 수가 없죠. 바클레이 뱅크가 정말로 보냈다 할 것 같으면은 베트남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베트남에 받은 은행에서 이 리시버에게 내어주든지 리시버에게 문제가 있으면 은행으로 불러가지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리시버가 바로 찾아가가지고 또 의논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문의를 해봅니다. 해보는데 이 마음속 딱 안에 나는 이 베트남에 힘 있는 어떤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엑스맨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 내줍니다. 이런 블랙 스크린 어떤 스크린이다. 이것을 내가 어떠한 정보망에서 내가 받았는데 왔는 게 맞다.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샌더하고 의논을 해가 빨리 해결해라. 이래서 이 리시버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어떤 조언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바클레이 뱅크에서 GPI MT103을 보냈다는 샌더가 있습니다. 또 그 샌더의 앞에 있는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를 이 리시버가 만나야 돼요. 만나든지 아니면 그 리시버의 대리인이 가서 그 에이전트는 영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홍콩에 있거나 딴 나라 싱가포르에 딴 나라에 있겠죠. 만나가 담판을 지어야 됩니다. 무슨 담판이냐? 주로 이것이 이제 홀딩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샌더의 에이전트가 야 우리가 GPI MT103을 보냈으니까 GPI MT103 1,000만 불을 보냈으니까 여기 50%를 백을 해달라 30% 백에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해달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샌더에게 에이전트에게 그래 내가 30%면 30% 결정된 대로 너에게 보내줄게 이렇게 계약하시면 돼요. 보내준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베트남에서 받은 그 리싱 뱅크의 펀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리시버는 제3자와 또 힘을 합쳐가지고 딴 나라에서 SBS를 만들어가지고 샌더 에이전트에게 보내주는 준비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만일 샌더의 에이전트가 페이크라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이 다 나타나요. 왜냐하면 리시빙 어카운트 나오니까 샌더가 이 GPI MT103에 백을 받는 30%나 50% 어카운트가 나오잖아요. 그 어카운트가 딱 나오게 되면 조회를 딱 하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그 시간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 정말 자기가 이 베트남 연결되어 있는 아주 고위층의 사람이 준 스크린 페이퍼가 진짜라 그럴 것 같으면은 가감하게 은행 같이 갑시다. 가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 그 뱅크 스크린을 보면은 일단 그 1,000만 불이 이 베트남의 리시버 뱅크에 들어왔다는 게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내가 20%를 디포짓 하겠다. 이것은 뭐냐? 디폴트가 날 경우 20은 날라가 버려요. 그렇지만 내가 20%를 너 뱅크에 넣을 테니까 이거를 스크린을 오픈해라. 윈도우 타임을 정해라 이거죠. 그러면은 리시버의 베트남 은행의 리시버의 은행하고 바클레이 뱅크하고 그걸 정합니다. 윈도우 타임. 왜? 20% 페널티를 걸었으니까 이제 막 좋게는 내가 펀드를 매칭하겠다. 그래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블랙 스크린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20% 걸고 만일 이 서류가 틀릴 것 같으면 이 20%는 바클레이 은행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 은행과 베트남의 리시빙 뱅크가 윈도우 타임을 정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리시빙 뱅크에서는 20%, 1,000만에 20%면 200만 불 아닙니까? 200만 불 펀드를 매칭에 올리면서 너 스크린을 열어라. 정말 보냈느냐? 딱 매치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가감한 시도를 해요. 그런데 계속 뭐 엑스맨들한테 말려 들으다 보면 이것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하세월이 되고 경비만 쓰게 되고 결국은 그것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냐? 샌더의 에이전트한테 내가 백머니를 제3국에서 보내겠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을 하면 뭐가 나오냐? 샌더 리싱 뱅크 어카운트 나오거든요. 왜 받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그 어카운트. 왜냐? 이 백의 어카운트가 진실한 MT103 GPR 같은 프로바이드 뱅크로 가야 되니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는 만일 베트남이라 합시다. 베트남의 리시버가 자기가 평소에 알던 뭐 베트남의 고위직, 정보관계, 뭐 은행관 이런 사람이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0%의 펀드를 디포짓 하면서 자 윈도우 타임을 열어다오. 바클레이 뱅크하고 내 베트남의 B뱅크하고 서로가 스크린을 볼 수 있는. 그래 이게 만일 이쪽에 페이퍼가 가짜면은 20% 뺏기는 거예요. 왜? 은행 간의 크레딧을 다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내 고객 요청에 의해서 너희들하고 윈도우 타임을 제가 스크린을 서로 열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공개적으로 20%가 페널티로 가기 때문에 베트남 은행이 다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트남에 예를 든 겁니다. 베트남 은행 같으면 리시버 같은 거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20%에 디포짓 했다. 자 이것을 만일 이것이 정하지 않으면 내가 페널티로 할 테니까 윈도우 타임을 정해. 윈도우 타임이 뭐냐? 뱅크와 뱅크끼리 만나는 시간의 타임. 근데 같이 스크린을 엽니다. 열어가지고 자 이 남바제 이 남바에 만나 안 만나 다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은 베트남의 유력 인사가
그 리스백에 준 이것이 진짜인지 알게 되거든요. 또 그러한 20% 디포지트 한 경우에는 윈도우 타임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이것이 페이크면 절대 윈도우 타임 열지 않습니다. 도로 20%를 그 은행에 가지려고 하죠. 리시버로부터. 여러분이 리시버이고 20% 디포짓 했는데 여러분이 제시한 블랙 스크린이 가짜 같으면 여러분 그 20%를 빼앗기는 거예요. 은행에 페널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잘 명심하셔가지고 GPI MT103가 왔다 확인한 방법은 첫째, 리시빙 뱅크에서 카피가 나와야 된다. 카피가 나오지 않고 샌더 뱅크에서 온갖 희망찬란한 다큐멘터리를 보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샌더의 에이전트 보고 백머니를 보내겠다는 계약서를 만들면서 샌더 에이전트의 리시빙 어카운트를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한다. 또 아니면은 엑스맨이 주는 들어왔다는 스크린 페이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스크린 페이퍼를 내 리시빙 뱅크에 제시를 하고 내가 20% 디파짓 했으니까 이 스크린을 열어달라고 그는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은행이 열기 전에 이미 뱅크끼리 이걸 조사할 수가 있거든. 열 필요가 없는 거거든. 왜냐? 어사인먼트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분의 20%는 여러분의 리시빙 뱅크에 페널티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은행이 안 다쳐야 되니까. 은행이 여러 번 베리파이나 어선케나 실패를 해버리면 월드뱅크에서 이제 그게 잡혀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위반을 만에 벌점이 올라가듯이 뱅크가 자기들이 베리파이하고 어선티케이션 하는 금액이 자꾸 실수가 나고 미스가 나고 그만큼 잡히게 되면 나중에 월드뱅크로부터 돈이 온다든지 IMF로부터 돈이 온다든지 IMF로부터 신용을 올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막대한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함부로 안 하죠. 왜? 자기들이 이익이 없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20%를 걸고 은행 보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예 내 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리싱 뱅크의 페이퍼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포기하셔야 돼요. 시간만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GPI MT103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은 항상 질문해. 요즘 최근에 GPI MT103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 주로 원유 관계나 스틸 관계에서 지금 페이먼트 텀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먼트 텀이 바뀌는 게 참 좋아요. 꼭 SBH나 DLC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무역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셀러와 바이어 간에 신뢰가 생기면은 먼저 올로케이션의 노트리제이션을 위해서 돈을 막 1%나 2% 보내고 그 다음에 인스펙션 하고 난 뒤에 좋다 그러면은 씻기 위해서 로딩하기 위한 개런티로 뭐 3% 보내고 왜냐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만나가지고 올로케이션 확인하고 그 정부로부터 노트리제이션을 퍼블릭 노트리제이션을 받아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참조하시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요즘 변화되고 있는 스틸과 원유 관계의 무역 속에서의 페이먼트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